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은 그중 모듈과 인버터 또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에 운영하는 사업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IT 기업 해줌에서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백진근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요소인 모듈과 인버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듈이란 태양전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모듈은 10년간의 변화를 보시면 다결정, 단결정, 하프셀, 그리고 양면형 단계를 거쳐 점차 발전하였습니다. 현재는 단면형인 하프셀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효율이 좋은 양면형 모듈로 상용화될 것입니다. 용량은 2010년에는 약 220W, 2015년에는 260W, 그리고 현재는 400에서 450W까지 발전하였습니다. 22년부터는 아마 500W급 모듈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듈로 직접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직류전기라 하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전기입니다. 인버터가 이런 모듈에서 직류 형태로 받은 발전 전력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설비입니다. 인버터는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센트럴 타입과 스트링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센트럴 타입은 하나의 발전소에 하나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센트럴 타입의 특징은 출력 용량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고 하나의 인버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관리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버터로 관리하다 보니 음영이 발생하거나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발전량의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링 타입의 특징은 발전소 내 인버터가 개별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음영의 발생 또는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발전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센트럴 타입보다 조금 더 추가되고 여러 대이기에 유지보수 관리가 어렵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한 운영 관리와 유지보수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하나의 인버터만 두는 센트럴 타입으로 많이 설치되었지만 현재는 스트링 타입으로 설치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인버터 시장에서 소용량 인버터가 제일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은 많은 요인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중 모듈과 인버터 또한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에 운영하는 사업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는 탄소인증제, 효율, 가격 중 예비 발전 사업자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탄소인증제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전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검증하는 제도로 1부터 3까지의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 시 가산점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듈 선택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모듈의 가격 또한 상승한다는 건 참고하셔야 합니다. 효율의 경우 모듈의 효율 수치를 확인하는 기술 중 STC와 NMOT가 있는데요. 내 발전소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NMOT입니다. STC는 공장에서 표현하는 기본 수치기에 NMOT의 출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중국산 모듈이 당연히 국내산 모듈에 비해 저렴하지만 장기 계약 시 탄소 인증제 가산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 및 재정 현황에 따라 컨설팅을 충분히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내용 하단의 링크로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버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요소는 MPPT, 인버터 보증기간 및 AS 처리 속도입니다. MPPT란 인버터의 최대 전력점을 찾아 그 전압을 유지해주는 제어이기 때문에 MPPT 전압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아 전압 범위가 넓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버터의 보증기간은 평균 5년에서 7년이며 AS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발전 수익 손실을 최소화시키므로 인버터의 AS 기준이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태양광 상품인 모듈과 인버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태양광 기자재 상품들에 대해 오해의 내용들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모듈의 중금속입니다. 태양광 모듈의 셀은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초기에는 중금속이 일부 포함되어 만들어졌으나 에너지 효율이 극히 낮고 국내에서 생산된 적이 없으며 수입된 적도 없습니다.
현재는 패널 제조 시 셀 결합 과정에서 납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는 아주 극소량으로 법에서 정한 환경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자제품 자원순환법의 기준은 0.1%인데 태양광 패널에 들어있는 납은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인데요. 태양광 패널의 전자파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텔레비전, 선풍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인버터도 아주 극소량의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인체 보호 기준 전자파는 6.25 마이크로 테슬라인데요. 주요 생활기기별 전자파를 비교해 봤을 때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0.76 마이크로 테슬라밖에 안 되는 전자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휴대용 안마기기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 발생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듈에 의한 빛 반사인데요. 태양광 모듈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빛 반사율을 낮추고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시설물보다 오히려 더 빛 반사율이 낮게 제작되는데요. 추가로 특수 유리 및 반사 방지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최대한 빛 반사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태양광의 트렌드 및 기자재 선택하는 법, 그리고 태양광 모듈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기자재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줌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자재 선택부터 준공하실 때까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